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목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서 말을 못하고 했는데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좀 착하니까 다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덥던 날씨가 이제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고를 참 정성스럽게 써주신 우리 이만재 교수님 감사를 드리고, 대체 가을이 참 이제 결실과 수확의 또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실의 계절은 언제일까요? 인생의 경작은 또 인생의 수확은 특별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이 씨 뿌리고 또 매 순간이 수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경작하고 수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들이 내가 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지금 제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나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어떤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카르마에 대해서, 이 업의 굴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봉독한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 가운데 한 제자가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막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보시고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면 그 업이 쉬어진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갚을 차례에 네가 참아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이 본문 말씀이 화두입니다.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면 그 업이 쉬어진다. 이 말씀은 네가 갚을 업, 이 카르마의 쉼표나 되돌이표를 찍지 않고 마침표를 찍어라. 이 말씀입니다.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돼서 그 카르마가 종결되도록 하라고는 네가 카르마의 마지막에 종결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단 생활을 참 기쁘게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카르마의 굴레에 갇혀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에서 계속 도는 듯한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왠지 좀 아쉽고 답답한 느낌이 없잖아 좀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총부에서 이제 회의하고 또 연찬이 있었습니다. 30, 40대의 교단 개혁을 주장하면서 기틀백이라고 하는 원기 100년을 준비하는 의견교환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을 주도하고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교단의 변화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던 기억이 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회의에 가서 연찬을 하면서 느낀 것은 20, 30년 전에 외쳤던 그 혁신과 변화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다시 의제로 그대로 올라와 있고
지도부들의 결단을 촉구했던 대상이 과거의 어른들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그 위치에 서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어른의 위치에 와 있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진즉 청산되어야 할 숙제들, 그런 숙제들이 다 그대로 다시 살아나면서 과거의 업과 또 현재의 업이 막 이렇게 같이 뒤엉켜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과거에 끝났어야 할 업과 숙제가 세월을 건너서 다음 세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공업이다, 컬렉티브 카르마, 모아진 그런 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업은 개인이 짓는 업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얽히고 축적되고 그렇게 형성된 공동의 결과들입니다. 이 공업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작은 파도가 모여서 큰 물결을 이루고 그 물결이 모여서 점점 커지면 쓰나미가 돼서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것처럼 공업도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공업이 조직을 집어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공동체의 업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쌓은 업과 공동체의 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산선악대학에 근무할 때 도서관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한국에 소개가 됐던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웠어요, 저는. 그러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 도킨스는 인간을 유전자 정보를 실어 나누는 도구, 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지 유전자만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밈이라고 하는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도 복제와 변이가 선택적으로 전파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유전자 중심의 진화론을 주장했던 학자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내용이 참 그렇겠구나 하는 공감되는 내용이 저의 이제 집에서 제가 그것을 좀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자세히 보면은 저는 요런데 또 이런 몇 군데 하얀 점들이 잘 안 보이는데 저만 볼 수 있는 하얀 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이 등에 요만한 하얀 점이 뭉쳐 있더라고요. 이 등에. 그런데 지난번에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지금 4살인데 손녀딸의 몸에 이렇게 하얀 점, 쌀털만한 보이지 않는 엄마만 알 수 있는 하얀 점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하얀 점 유전자가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우가 그 손녀딸이 하얀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얀 점 내가 있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 집안은 하여튼 못된 것, 나쁜 거는 전부 다 아빠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제가 이 턱관절이 안 맞아가지고 가끔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 둘째 딸이 그걸 닮아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좀 불편하다고 하면서 제가 그 불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또 큰딸이 서울에서 용산 서울교단에 간사 근무할 때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뭐 총부의 교육부로 이제 교육부에서 교무로 근무하고 있지만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는 것 같아요.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허리가 척추가 이렇게 쭉 일자로 와야 되는데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집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허리 척추가 끊어져 있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척추 이분증으로 군대를 못 가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 꿈이 제가 군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방위밖에 못 받고 대신에 군종격부장 7년 하면서 제가 보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실한 것은 전부 제가 안고 있는 것처럼 제가 우리 집안에 이 부실의 숙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억울한 면이 있죠. 저도 제가 물려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육신은 유전자를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하는 말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밈입니다. 오늘 우리 집안에 치부가 다 나오는 것 같으네요. 이 문화와 역사가 복제되어서 전파되는 하나의 공업입니다. 최근에 저는 저의 일생에 가장 위험하고 큰 모험을 저희 집에 계신 여성분에게 제가 도발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신김치를 아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총부에 근무할 때 가끔씩 신김치를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끔 식당을 찾아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려서 시골서 김장김치가 오면은 꼭 그 한 통을 김치 냉장고 밖에다 이렇게 빼놓거든요. 그리고 이건 넣지 말라고 당부를 제가 꼭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넣지 마라. 눈에 안 띄게 그래 저 뒷베란다에다 갖다가 눈에 안 띄게 갖다 놓습니다. 잘 있겠거니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없어요. 김치 냉장고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정말 정중하게 합장 공경하면서 제발 이거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것이 3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저도 무던하죠. 무던한 성격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가장 위험한 도발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참았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성분들이 이 집에 계신 분한테 잘못하면 어떤 지옥이 벌어지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에 시골에서 고구마 쓴 김치를 큰 통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에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요만한 통에다가 담아 덜어서 요거는 그냥 좀 놔두세요 하고 부탁을 하고 밖으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 깼거니 하고 그 주방 옆에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랬더니 쉬어서 못 먹게 생겨서 냉장고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시다라고 하는 기준이 10이면 우리 집에서는 시다라고 하는 게 2, 3밖에 안 돼요. 그래도 쉬어서 못 먹는다라고 하는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안 변하는 인간, 또 교육적 효과가 절대 안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도 포기할 인간, 그러면 도강김씨 여성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학설을 좀 세우고 싶어요. 제가 전문가가 있다면, 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30년 넘는 숙제였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 고리를 끊으리라. 그 업의 마침표를 반복되는 요거를 마침표를 내가 찍으리라 하고 도발을 했습니다. 아니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뭐를 노력해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발 그대로 놔둬라. 그대로 그냥 놔두기만 해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교당에 뭐 들어 다니냐? 교당에 뭐 들어 다니냐? 공부한다고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나를 그냥 못 놔두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30년 동안 했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마라가 아니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그 며느리 때문에 실상사에 불공들이러 가는 노부부에게 집에 있는 산부처에게 불공을 해라.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도 갖다 줘보고 며느리한테 불공을 해봐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 내가 원하는 걸 30년을 이거를 부탁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제가 제발 좀 놔두세요 하면서 제가 부처님께 불공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큰 절도 올리고 제가 그런 쇼도 다 했어요. 안 됩니다. 이번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드러나 보자.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또 확인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어릴 때 우물이 없어요. 동네에 우리 어릴 때 냉장고도 집에 없고 우물도 없고, 지금은 수도 틀면 물이 다 나오지만은 물을 다 길러다 먹었잖아요.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물을 길러다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다 다른 샘은 말라도 우리 집은 안 말라는 아주 깊은 샘을 우리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늘 새로운 것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해야 먹는 집이었고, 우리는 담아도 그 우물에 깊기 때문에 중간에 매달아 놓고 거의 냉장고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거기다 매달아 놓고 익는 그 안에 익은 빨간 통 안에 들어간 신김치,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 육남매 형제들은 밥도 비벼 먹고 국수도 비벼 먹고 그 뭐 신건지 뭐 물김치 이런 거에다 막 다 씌워도 거기다 우리 형제들은 밥을 말아 먹는 그런 또 환경에서 자랐어요. 서로 자라온 문화와 환경이 너무나 뭐 큰 건 아니지만 어차피 똑같은 시골인데도 우물 하나 차이가 그렇게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 외에도 맞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흔히 말하는 노또예요. 우리도 노또. 그러나 서로 공부심으로 존중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매듭을 짓고 정말 마침표를 찍자. 이 카르마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결을 짓자. 이 문화의 차이지만은 매듭을 짓자 해서 제가 확답을 이번에 세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간이 떨리더라고. 이게 어떻게 후폭풍이 올지. 근데 수용을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지 않기로. 근데 그러지 않기로를 제가 30년 동안 대답을 봐왔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집 사는 진짜 이 쪼잔한 이런 일들로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만,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은 카르마, 개인의 업과 이 공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의식의 레벨과 질량에 따라서 다양한 존재의 의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사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의 레벨과 질량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과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거룩한 서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서원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관념들, 그리고 의식을 자꾸 자기가 경험한 세계 안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확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경험했던 의식의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가장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의식 속으로 다 끌어안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큰 소원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 카르마가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에너지의 뭉침이나 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굴레들, 또 아무리 말로 타이르고 알려줘도 몸에 익혀온 태도와 문화가 새로운 트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업의 굴레를 벗어나서 내 의지대로 새로운 트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카르마에 익숙해진 몸에 맡기지 말고 내 의지대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 의지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우리는 기존에 경험되지 않은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 때도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를 끄자, 이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 카르마의 고리를 끊고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길을 미래의 방향으로 고리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난 카르마의 숙제에 마침표를 찍는 카르마의 종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신규 직원들 교육한다고 해서 이 숭상기념 밑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하고 인사를 했는데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우리 대학의 미래를 봤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오래된 숙제와 또 자랑스러운 원광의 문화를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공업이 대물림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또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힘든 여정에 그분들이 주인공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날마다 또 새로운 설레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공업의 종결자이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연결자이고 또 새로운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서산대사가 쓴 시가 있어요. 답설야중과 불수 혼안행이라. 눈 덮인 하얀 들판에 어지럽게 발걸음 옮기지 말아라.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이라. 네가 옮긴 지금 이 발자국을 누군가 뒤에서는 그걸 이정표로 삼고 그걸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지럽게 발걸음을 옮기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는 단순한 발자국이 아닌 우리의 행동과 삶의 지침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카르마에 대한 성찰과 책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카르마 종결자가 돼서 어디에서나 꼬인 문제를, 꼬인 모순을 풀어내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서 새롭게 재탄생시키고 변화를 이끌고 관념의 틀을 깨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관행과 조직의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진화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종결자, 그런 종결자가 참다운 리더가 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면 그 업이 쉬어지나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 모두가 카르마의 종결자가 되라는 말씀이고 또 네가 카르마를 새롭게 시작하는 주인공이 되라. 그리고 새로운 종결을 하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창조자가 되라. 선각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충북에서 그런 회의를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서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이 상당히 좀 깊게 생각을 하면 좀 답답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에 대한 그런 반성과 함께 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다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반복되는 카르마의 종결자가 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종결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중심에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서서 함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